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2020 베스트 앤 워스트 이슈입니다. 자, 이제 올해 주식 거래일이 내일 단 하루 남았습니다. 2020년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올해 한국 증시를 휩쓴 3대 테마로는 백신 테마주, 우선주, 그리고 친환경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켓 포인트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해서 가장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신풍제약 우선주로 총 1,830% 올랐고요. 신풍제약은 1,454%, 그 뒤를 진원생명과학과 SK케미칼 등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에 또 급등한 종목들을 살펴보면 두산퓨얼셀이나 CS윈드 같은 친환경 관련 투자에도 이목이 쏠린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코스피 시장 상승 상위 20개 중에서 8개 종목이 우선주일 정도로 우선주들의 광풍 역시 뜨거웠습니다. 또 올해 주식시장에는 신조어들도 대거 탄생했는데요.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 단연 동학개미입니다. 이후에 미국 주식을 직접 구매하는 개인들도 크게 늘어나면서 서학개미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고요. 또한 주식에 입문하는 신규 투자자들이 크게 늘면서 주린이라는 표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연일 신고점을 경신하자 꿈의 크기를 잣대로 가격을 평가해야 한다는 PDR이라는 신조어도 생겼고요. 비빅이라는 별칭을 가진 배터리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섹터에 자금이 쏟아지기도 했고 삼성전자는 8만전자, 코스피는 3,000피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도 2020년 베스트 워스트 이슈 꼽아보면서 한 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데요. 화요일에 핫한 남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그리고 김덕호 FA님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올해 마지막 야인스 리턴즈 방송이 될 텐데요. 이 두 분과 함께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요. 또 오늘은 특별히 화요일이지만 종목 진단 시간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거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야인시대 리턴즈잖아요. 마지막 출석 체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자성님, 보람님도 마지막인가요 하셨는데 그럴 리가 없죠. 저 내년에도 꿋꿋하게 이 자리 지키고 있을 거고요. 차원님, 눈부셔 해주셨고 그레이님, 신기님 반갑습니다 해주시고요. 오답노트님, 오늘 제 옷을 갈치룩이라고 인사를 해주고 계시네요. 까마귀님, 서상원님, 다윤남매님, 성공투자님, 쏭쏭님까지 오늘 굉장히 채팅창에 많은 이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권도현님, 안녕하세요까지 확인을 하면서 오늘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20년 베스트 앤 워스트 이슈를 꼽으면서요.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는 어떤 이슈를 꼽으면서 2020년을 보내셨을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베스트 이슈, 워스트 이슈 이러니까 시상식 하는 기분도 좀 들고요. 자, 일단은 오늘도 역시나 매도 먼저 맞도록 하겠습니다. 워스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 2020년의 워스트 이슈다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무엇보다는 이제 코로나 발발로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예기치 네. 못했던 이제 사태이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에 엄청난 이제 변화를 가져왔고 우리 뭐 실생활에도 엄청난 변화를 또 가져왔고 한 이슈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발발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주식뿐만 아니라 올해 전체 우리 뭐 전 세계적인 가장 워스트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로 인해서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리기도 했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또 급등을 또 하고 네. 하는 이제 아마 이런 어떤 예전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라든가 이제 그때의 장세를 경험을 해보지 못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장세가 참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좋다고 엄청나게 또 급락을 하더니 그때보다 더 올라와 있잖아요. 코로나가 그렇죠. 시작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코로나는 엄청나게 지금 그때보다 뭐 3차 팬데믹 얘기가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지금 굉장한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그럼에도 빠지지도 불구하고 않고. 맞아요. 그래서 도대체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뭘로 움직이는지에 대해 가지고 감을 못 잡으실 정도로 변동성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큰 이제 한 해가 이제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 하시는 분 또 이제 그 덕분에 또 주식시장으로 이제 우리 주린이 분들 그렇죠. 예, 많이 또 유입이 됐고 네. 예,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단어 생기면서 개인 투자분들의 순매수 또 이제 공매도가 뭐 한시적으로 좀 제한이 되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개인 투자들의 영향력이 우리 주식시장에서 이렇게까지 큰 적이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주식시장 내에서의
내용적인 어떤 변화도 상당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라는 정말 그동안 없었던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동안 변동성도 그만큼 커서 대응하기도 참 쉽지 않았을 것 같고요. 또 근데 그 안에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아직 이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장에 보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연결돼서 같이 올라가는 섹터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변동성 컸는데 이제 앞으로 관련해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될까요? 이제 코로나 이슈는 이제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 빠지거든요. 네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주식시장을 그 찍어 내리는 이제 그런 악재로서의 영향력은 이제 다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올라왔던 종목들은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지게 되겠죠. 특히 이제 뭐 진단키트주 이런 종목들은 미리 지금 빠져 있잖아요. 네. 이 진단키트주들이 계속 올라가려면 내년도에도 실적 성장이 계속 돼야 될 텐데 그러지는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가지고 이제 반등시 탈출 의견을 계속 드렸고요. 오늘 시즌 이렇게 급등했을 때 예, 나와야 나오셔야 되는 돼요. 타이밍이었죠. 예, 지금 네.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좀 안 되고요. 네. 예, 판 다음에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탈출 우선 전략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백신 관련주들도 보게 되면은 일단 승인이 나니까 또 그 관련 매기가 빠져버리죠. 늘 이제 주식시장은 이렇게 선반영 그리고 재료 노출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속성을 잘 아셔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나오셔야 되겠고 치료제 부분은 아직까지 치료제를 임상하는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유력한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아마 또 뉴스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네. 치고받고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계속해가지고 좀 보자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실 부분은 이제 CMO 관련 쪽도 좀 그쵸. 아직까지 모멘텀이 남았다 네.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관련해가지고 이제 보실만하다 이렇게 그쪽은 좀 봐도 될까요? 예. CMO 관련해서 종목 하나 꼽아주시면 어떤 거 보세요? 저는 SK케미칼이 좀 네. 쉬고 있을 때 좀 잡아둘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토픽 종목으로 SK케미칼까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 코로나 모멘텀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급등할 때 조금씩 이제 빠져나오면서 수익 실현 충분히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잡혀주셨고요. 다만 CMO 관련해서는 아직 상승 모멘텀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곳에 대한 관심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덕호 FA님의 워스트 이슈 살펴봐야 될 텐데 채팅창에서 다윤남매님이 김덕호 FA님 토마토 정직원이시냐고. 저 내년에 정직원 하시는 거 어때요? 이 정도면. 뭐 출연료 대신 지분을 주신다면 뭐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럴까요? 자, 그러면 토마토의 윤우님, 우리 준 정직원이죠? 준 정직원인 우리 김덕호 FA님께서는 2020년의 워스트 이슈 어떤 거 꼽으셨을까요? 일단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신기수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조금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미국의 역대 최장기간의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네. 보면은 그만큼 주식시장이 호황이고 경기가 활성화되고 잘 달려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든가 아니면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어느 정도 버블이 끼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또 통화의 유동을 또 잡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부터 포착이 됐느냐? 2017년도에서 18년도 넘어갈 때 그때부터 이제 경기 지난 지 한 10년 넘었으니까 이제 강세장 나온 지 한 10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조정장이 올 거다. 경기 위기설, 침체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돌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2018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네. 이때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맞붙게 됐죠. 미중 무역 분쟁이 미중 굉장히 크게 갈등이, 터졌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트럼프는 계속 시진핑 정부를 압박하고 시진핑도 마찬가지로 미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압박을 지지 하고 않죠. 그러다 보니까 관세 보복 계속 내려지니까 맞죠. 서로만 유혈 사태를 나오고 있는데 여기 속에서 당연히 매출 잡지 못했던 우리나라도 그만큼 주가 하락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8년도부터 주가가 떨어진 게 어떻게 보면은 돌이켜보니 조정이 일찍 나왔다. 그러니까 뭐 조정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신 분도 많았는데 사실은 네. 그보다도 훨씬 더 리스크가 있었던 것도 상당히 부담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019년도, 20년도가 위험했던 원인 중 한 가지는 대선이란 모멘텀이 과연 이 거품을 빼주는 것에 끝날 것인지 아니면은 이번에 조정을 확실하게 나오게 된 이후부터 또 한번 2008년도 때의 그런 리먼브러더 사태처럼 그런 최악의 네. 시나리오가 나올 것인지 이 기대가 엄청 컸다는 거예요. 기대와 걱정이 컸던 해입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이번에 조정이 왔던 건 사실 외교적인 리스크랑 그다음에 질병이라는 바이러스를 통한 어떤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게 가장 큰 악재입니다. 왜? 이전에 조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금리를 쫙 빨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기업이 일시적으로 위축이 됩니다. 경기가 축소가 되고 위축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일은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일은 하고 있었고 직장은 돌아가고 있었어요. 네. 문 닫는 기업은 많았지만 그래도 다시 누군가 문을 세웠어요. 근데 지금은 문을 열면 바이러스가 걸리기 때문에 문을 다시 닫아야 돼요. 맞아요. 이게 제일 열수조차 없는. 열수조차 없어요. 네. 그게 유일한 함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 수 없는데 사람들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풀어버리고 제로금리 상태는 오래 가버리고 그러니까 강세장이 더 오래 가버리니까 그만큼 언젠간 무너질 때는 네. 부담이 훨씬 더 커지겠죠. 2017년도 때 그 잘 갔던 그렇죠. 주식보다도 맞아요. 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시점에서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이 과연 이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로 있는 그 연준의 금리가 언제 튀어오를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도 리스크는 항상 안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투자 시장에 진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한번 크게 휘청일까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그리고 어떤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로 투자 시장, 리츠 시장 마찬가지로 강세가 나오는 원인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갖고 있어도 돈이 돈 가치를 못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2019년도보다 은행의 고객 예탁금이 더 늘었습니다. 예금이 더 늘었어요. 왜냐?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어딘가 섣불리 투자하기보단 내가 현금이 필요할 때가 올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돈을 계속 은행에 맡기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증시장은 증시장대로 굴러가 버리고 위기는 위기대로 오는데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고 그러니까 돈을 맡긴 사람도 불안하고 투자를 한 사람도 불안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네. 것들을 조금 대응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연말 되면 될수록 일단 현금 비중을 좀 만들어라. 당장의 단기간에서의 조정이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은 오히려 조정이 가볍게 나왔을 때 그때는 수익을 빨리 회복하고 나올 수 있는 준비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이 대응 전략들을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우선은 이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불마켓이 조정이 왔습니다. 즉 네. 이제 강세장이 그만큼 무너졌고 실적이 좋다더라도 주가가 나오지 못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적이 감소한 회사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접근해야 될 거는 네. 저평가 실적주를 반드시 잡아야죠. 저평가 실적주. 저평가 실적주 그리고 대형 성장주를 반드시 잡으셔야 대형 됩니다. 성장주. 왜 우리가 경기 사이클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어차피 올라갈 거 지금 올라간 게 높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네. 않다는 거죠. 원래 잘 가던 건데 지금 이 정도 선방한 거면은 잘 갈 땐 더 잘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LG전자 케이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맞아요. 것이 이 정도 급등을 할 수 있는 원인은 아직도 지금 저평가 그만큼 돼 있다는 겁니다. 음. 그래서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을 기대감을 놓고 봤을 때는 아직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네. 우리가 최근에 뭐 민감주로 하면은 뭐 철강주라든가 뭐 금융주 아니면 뭐 결제주 그리고 뭐 언택트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심지어는 여행주들도 공략을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드시 보실 때는 우리가 전과 후를 보셔야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 코로나 사태 터진 후. 네. 그래서 전과 후를 보시고 이제 코로나 끝난다라고 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올라갈 수 있는 섹터들이 뭐가 있냐. 그러면 여행주나 뭐 항공주들. 그러면 뭐 대표적인 예가 뭐 강원랜드 같은 또 종목들이 강원랜드. 우리가 이제 단순히 카지노라는 게 강원랜드요? 네. 카지노는 불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카지노 산업이 여행계에서는 꽃입니다. 여행 산업에서 최고의 그렇긴 꽃입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짜 같은 종목들 잡는다 이런 종목들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래요? 시간이 좀 걸리진 않을까요? 이 우선은 이제 종목도 관건은 올라오는. 지금 이제 변이가 지금 나오고 있고 변이 네. 속도가 지금 빨라졌어요.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사실은 여전히 여행 산업은 충분히 저평가가 돼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산업 전반인데 이제 수요가 회복된다. 우리가 조선업계들이 회복이 된다 하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만큼 거래량이 많아질 거라는 것에 대한 잠정치를 지금 가져온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당연히 포스코. 거론이 될 수밖에 네. 없고 뭐 우리가 스마트폰 시장 회복된다. 그럼 삼성전자 얘기가 나올 것이고 우리가 5G나 아니면 통신계 쪽 그리고 이제는 뭐 AI 반도체까지 만드는 뭐 SK텔레콤 이런 회사들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때는 이번에 이제 신용평가제도 변경이 되면서 어제죠? 그쵸. 이제 또 나이스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었고. 네, 네. 근데 사실 나이스나 이런 회사들도 실적이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갔던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상승 여력을 잡아가면서 내가 훨씬 더 안전하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런 것을 한 곳에 비중을 너무 몰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비중은 잘게 나누셔야 돼요. 오히려 그렇게 하셔서 대응폭을 만들어 놓으시고 탈출구를 여러 곳을 만들어 놓으셔야 네. 섹터 순환 돌 때마다 수익이 매번 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접근하실 때 힌트를 좀 잡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좀 섹터들 종목들을 짚어주셨는데 여행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차우님께서 그러니까요. 코로나가 잡힌다. 만약에 비행기표가 뚫린다 그러면 가장 먼저 여행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만큼 코로나가 잡힌다면 여행이라든지 관련주들이 좀 오르긴 할 텐데 다른 분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겁이 많아서 선뜻 들어가기는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자, 비중 조절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그 많은 섹터들 중에서도 종목들 중에서도 조금 더 코로나 전과 후를 잘 비교해서 어느 정도 실적이 받쳐주고 있는지를 잘 보신 다음에 타이밍 잘 잡아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는 베스트 이슈를 꼽아볼 차례가 왔습니다. 베스트 이슈 조금 더 기분 좋게 꼽아볼까요? 2020년 베스트 이슈다. 어떤 거 보세요? 이제 글로벌 경기 부양책, 부양책. 예, 꼽았습니다. 이제 돈이 뭐 많이 코로나 때문에 풀어졌죠. 무너진 장세를 그보다 더 먼저 끄집어 올린 게 결국에는 이제 그 부양책이기 때문에 맞죠. 예, 좀 꼽았죠. 맞아요. 예. 아무래도 돈을 정말 많이 풀었죠. 아직도 계속 풀고 있고 앞으로도 풀 예정이고 그렇죠.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좀 우리 시장에는 어떤 식으로 좀 강세장을 이끌어온 걸까요? 부양책.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네. 늘 선반영이잖아요. 네. 선반영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번 그 일사부재리의 원칙 같은 거예요. 한번 소화를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돌아보질 않아요. 어.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올해 안 좋을 거라는 이런 전망 때문에 3월 달에 급락을 해버렸죠. 네. 실제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근데 3월 달에 이미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시장에서 이제 더 이상 안 쳐주는 한번 겁니다. 지나간 거다. 재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남는 재료는 뭐냐면 미래 거를 보잖아요. 근데 그쵸. 미래 걸 보니까 미래 재료는 뭐냐면은 경기는 이미 이제 소화를 했기 때문에 결국엔 돈 푸는 것만 계속 해가지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돈을 계속 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푸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오는 거고. 예전에 이제 그 2008년도 때도 그때 버냉키가 돈 푸는 바람에 주식시장이 또 쫙 올라왔었죠. 지금도 이제 계속 올라오는 거고. 네. 지금이 버블이냐 아니냐 당연히 버블이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밸류에이션 보면은 지수도 그렇고 종목도 그렇고 엄청나게 지금 이제 뭐 역대치의 어떤 PER, PBR 다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버블입니다. 근데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버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눗물이 중요하다. 맞아요. 그러니까 버블이 아무리 그 많이 있다 그래도 네.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거품을 더 만들어낼 수 있는 비눗물이 공급만 될 수 있다면은 네. 그러면은 이 거품은 안 오. 꺼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은 그 비눗물이 공급이 중단될지 안 될지 이게 주식시장에서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주시에서 봤던 부분은 트럼프가 네. 서명한 이후에 미국 증시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는가를 굉장히 주시에서 봤는데 상방으로 틀었어요. 다우지수가 다시 또 신고가를 썼거든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 증시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유동성 장세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뭐 그 종목들의 밸류에이션보다는 계속해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어떤 모멘텀 그리고 이제 성장 이슈 이런 것들이 살아 있는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유동성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된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 쪽으로 좀 봐야 되는지 투자 전략 어떻게 짤까요? 저는 뭐 정리해드리고 있죠. 반바지 지지. 예, 뭐 정리해드리고 있는데 반바지 지지. 네. 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은 유동성 장세고 멀티플을 상당히 좀 뭐 지금 전기차 같은 거 보면은 말도 안 되게 지금 멀티플이 높거든요. 맞아요. 뭐 1년 선행 PER이 보면 막 40배, 50배 막 가고 이래요. 근데 또 가잖아요. 또 가죠. 삼성 SDI 또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계속 어떤 이제 끌어올리고 또 밑에 있던 종목 또 끌어올리고 나면 키 맞추기 하고 나면 또 그 전에 있던 종목 또 끌어올리고 키 맞추기 하고 계속 이게 반복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은 계속해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이제 다시 돌아갈 부분은 배당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성장주 쪽으로 아마 신년 초에는 또 이제 매가 돌 것 같아요. 네. 성장주 쪽에 높은 멀티플, 그러니까 멀티플 이런 것들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그쪽에 들어가시면 좋겠고 지금 뭐 당장에 단기적으로는 올해 주도주로 본다면은 저는 이제 비메모리 쪽이 비메모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좀 많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비메모리 관련주들이 뭐 거의 시장의 주도권을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기수 전문가님의 베스트 이슈 글로벌 경기 부양책 그로 인한 유동성 장세에서 증시의 강세 앞으로도 부양책은 계속 나올 것이고 돈은 풀 수 있다. 유동성 계속해서 강한 상황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성장주라든지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탑픽도 꼽아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김덕호 FA님의 베스트 이슈 들어볼까요? 어떤 거 꼽으셨어요?
꼽으셨을까요? 일단 동학개미 운동이죠. 최고의 이슈는 아무래도 동학개미 운동 우리 그리고 개인들의 힘. 그렇죠. 네. 그와 동시에 이제 유례 없는 유동성 장세가 펼쳐졌다는 자체가 역시나 저는 유동성 장세. 가장 큰 이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전까지는 항상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개인은 절대 외국인 기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지금 공매도가 차단이 된 상태 이후부터는 개인들이 거의 다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개인들이 승리를 했다라는 그 유례 없는 사태가 또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이 정도까지 충전할 수 있는 탄약이 엄청 많았었구나. 다만 그러니까요. 돈이 이거를 이렇게 쓰기가 많았나? 이렇게 많은 돈이 어떻게 하루 만에 2조라는 돈이 갑자기 덜컥 나오냐는 그러니까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정말 증시 자체가 작은 증시가 되어 있던 원인은 이 돈이 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딘가에 돈이 계속 묶여만 있었고 이 돈이 계속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과오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017년도에 삼성전자가 막 280만 원 가까이 터치할 때도 이때도 삼성전자 많이 비싸다 막 얘기를 했던 게 사실 그게 전혀 비싸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지금에 있던 그 돈들이 2011년도 리먼 사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조정장이 왔죠. 그러고 나서도 사람들이 주식이란 건 언젠간 또 기회가 온다. 왜? 미국의 IT 버블 그리고 리먼 사태 이렇게 봤었으면은 지금 우리는 알아요. 리먼 사태, 코로나 사태. 그럼 또 언젠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또 그때 주식을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이제는 네네. 압니다. 그게 한 회차만 좀 더 빨랐으면 우리는 이미 지금 코스피가 4,000대에 있겠죠. 그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네. 유동성 장세가 굉장히 기대가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는 유동 자체가 증시의 상승 원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입증을 한 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홍콩이 지금 실제로 일국 양제에서 일국 일제로 지금 중국으로 편입이 돼버렸죠 완전히. 네. 그러고 나니까 실제로 이제 홍콩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 꺼려졌어요. 왜? 정치적인 중립이 지어져서 중립지대였는데 이제 중립지대 역할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대체 투자처를 찾고 있는 곳 중 하나가 사실은 한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왜? 지금처럼 개인들도 그만큼 유동이 많았다는 건 외국인과 기관들도 이제는 판을 키워보겠다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시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의 강한 금융 강국으로 얘기가 나왔던 일본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이런 나라들이 되게 흔들리는 상태 중에서 한국의 증시가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2의 금융 허브까지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정말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정도도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유동 장세 속에서 우리 동학개미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좀 계속 이어진다면 우리 어떻게 좀 대응을 할까요? 이 유동성 장세를. 우선은 이제 유동 장세가 당분간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연준에서 올해 12월 16일 날 발표했던 그 서머리 요약 자료를 지금 잠깐 띄워놨는데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우리가 GDP 성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마이너스 성장해서 내년에는 급반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장기 전망을 하고 있고 점차 이 폭들이 좀 줄지면은 성장은 유효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있어요. 여기에 반면에 어떤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실업률이죠. 실업률 같은 경우가 낮춰지기 때문에 산업 회복이 굉장히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즉 우리가 슈퍼 사이클 돌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는 원인 중 한 가지가 이 고용인데 고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내수 경제가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때부터는 또 주식에 대한 버블들 우려가 나오니까 달러를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까지는 금리가 여전히 제로 금리에서 머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준 판단과 좀 견준다면은 네. 우리는 금융주라든가 아니면 특히 증권주를 공략을 많이 하죠. 왜? 유동이 지금도 내년까지도 유동이 유효하다면은 충분히 거래가 꾸준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 거래 마진을 활용하는 금융 상품들을 파는 회사들은 네. 한 번쯤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 이런 금융이 또 살아나면은 이 돈은 또 산업은행이나 이런 곳에 또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경기에 있는 산업들, 특히 민감주들이 또 한번 뭐 철강주라든가 앞서서 말씀했던 이런 중공업, 에너지주들이 또 한번 강세가 나오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내려간다. 낙수 효과대로 간다라고 보시고 이런 공략들을 조금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픽 종목들은 어떤 거 보세요? 우선 저는 금융이라고 치면은 뭐 KB금융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오히려 지금 일종의 서열이 많이 밀려났던 신한지주 이런 부분도 그래요? 한번 볼만은 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앞에서 이제 성장주 위주로 좀 말씀했던 것처럼 뭐 포스코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여전히 또 기대감이 높다라는 점. 그래서 네. 호흡을 얼마나 가다듬고 내가 차분하게 진입하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이번 유동성의 호재가 분명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2020년 베스트 앤 워스트 이슈 꼽으면서 한 해를 좀 정리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께서는 그러면 2020년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좀 생각할 시간을 드리고 신기수 전문가님, 2020년 증시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위기가 기회였다. 위기가 예. 기회였다. 뭐 이제 그런 얘기는 뭐 주식시장에서 늘 있던
격언들이잖아요. 네네. 뭐 불안을 사라, 공포를 사라, 뭐 이런 맞아요. 것들인데 그것이 또 한 번 증명된 그런 어느 한 때보다 해였다. 네, 예, 확실하게 이렇게, 나타났던 예, 것 같아요. 그런 뭐 한 해였다 보고 있고요. 위기를 좀 잡으셨을까요? 기회로? 그렇죠. 그런 네. 부분들은 뭐 당연히 이제 잡았어야 되는 거고. 음, 그래서 늘 이렇게 이런 위기가 또 매년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럼요. 위기가 한 번씩 올 때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게 정말 기회가 될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늘 머릿속에서 반대의 생각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계속 불안함과 공포에만 떨 게 아니라 네. 시장이 빠질 때 기회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 시장이 오를 때는 오히려 여기 혹시 불안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고 남들이 보지 않는 그 반대쪽 부분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위기가 온다고 해도 언제나 길은 있는 거고요.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면 계속해서 토마토 TV 그리고 야인시대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덕호 FA님께서는 그러면 2020년 한 해 증시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더 살 걸. 뭐 와, 그러니까 확 와닿기도 하네. 정말 이제 더 딱 살 맞는 걸. 말이죠. 예, 진짜 네. 조금이라도 돈이 더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거는 굉장히 올랐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팬데믹 터지고 나서도 우리가 다 돈이 몰려 있으니까 다 마이너스, 다 빨간불 들어와 있어, 다 파란불 들어와 있었죠. 그쵸.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돈이 없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돈을 샀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주식이라는 거는 반드시 우리가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 기대감을 안고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재 투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에 기대를 하고 투자를 한다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조정이 오더라도 그 조정을 당황하기보다는 담담하게 담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살 걸이라는 한마디까지 해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2020년 총정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요. 참 정말로 2020년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구나. 그만큼 또 혼란스러웠던 증시이기도 했는데 여러분들 모두 잘 버티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에는 고생은 조금 덜 하면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2021년에도 토마토TV 그리고 야인시대의 리턴즈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도 계속해서 든든하게 채워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야인스톡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